안녕하십니까.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그 구글 트렌드로 보는 조국 대전에 대한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러한 어떤 조국에 대한 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조국 사태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마녀로 일단 지목이 되게 되면은 이 죽을 때까지 이 고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죽기 전에 마녀라고 자백을 하게 되면은 마녀라서 환영을 당하게 되고, 만약에 끝까지 부정한다 그러면은 이 고문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뭐 마녀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죽게 되는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조중동과 검찰은 이러한 어떤 마녀사냥을 통해서 어떠한 자기들이 진역한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놨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또 장제원 사건에 있어서 윤지호 씨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검찰 또는 경찰과 함께 언론이 나서서 이 마녀사냥을 하게 되면은 거의 어떤 경우라도 이 마녀사냥에 당하게 되게 됩니다. 과거 홍가희 씨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이 검찰과 언론에 이 마녀로 지목되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마녀 사냥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 마녀 사냥이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여기 구글 트렌드를 한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모든 카테고리, 그러니까 뉴스와 웹문서를 포함해서 모든 웹문서를 포함해서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한번 이 데이터를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해서 이제 추석 연휴가 되는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에 이 그래프를 보게 되게 되면 조국 8월 9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까지 조국 청문회 때의 이 모든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100이라고 했을 때 8월 20일 홍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게 되게 되면 검사들은 총사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막지 못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조중동문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언론 사주들은 아마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조국을 막지 못하면 너희들은 사표 내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보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100만 건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표에 보는 것처럼 8월 9일 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나서 이때 이제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9월 6일 날 언론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를 100으로 했을 때 8월 9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가 9, 그리고 조국 딸 논문이라든지 사모펀드 또는 표창장 논란들 이런 것들이 검찰이 이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에 달았을 때가 8월 20일인데 이때 윤석열 정치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조국 청문회를 배분했을 때 78 정도까지의 엄청난 양의 이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잦아들자 대학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와 부산대 또는 뭐 고려대 이런 데서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약간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 다 자한당, 뭐 청년당 청년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가에서 주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시들해졌다가 9월 2일 날 조국 그 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시 그 54까지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드디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모든 그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배구를 했을 때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모든 비리들이나 의혹들이 이제 해소가 되자 9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까지 모든 관심도가 이제 쭉 떨어져서 지금 이제 18 또는 그 이하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거의 모든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한 달 동안의 이 광란의 이 언론과 조국 대전이 이제 막을 내리는 모습이 되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남은 이제 뭐 수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저지를 하고 사퇴를 시키기 위한 검찰과 언론의 공작들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마녀사냥이 과거 정권 같으면은 성공했을 것인데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SNS의 100만 대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이라든지 적폐 검찰의 간첩 조작 기소라든지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수없이 정치 검찰들이 수없이 많은 그 조작된 기소와 또 그것을 용인하는 적폐 사법부의 공조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촛불 혁명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중동 적폐 여론을 믿고 아무리 농두렁 시계식으로 털어봐도 이제는 그들을 압도하는 SNS로 무장한 성숙한 깨어있는 100만 시민 대군이 있습니다. 이제 뭐 1% 되지 않는 조중동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시대에 SNS가 그야말로 이제 이 기존 기득권 언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민주진영의 이 단합이 이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평소 같으면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조그만 전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임명은 단지 장관 하나의 임명이 아니라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검찰권에 대한 통제를 누가 갖게 되느냐에 대한 싸움이며, 멀리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조국에 대한 싸움은 진영 간의 싸움으로 비화했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진영의 총단결로 조국 장관의 임명이 성공된 것입니다. 셋째는 윤석열 적폐 검찰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여기 그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인맥도는 제가 그려본 인맥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 대검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과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처가와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이 소송에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처와 처가의 지금까지 그 정택택 씨라고 하는 사람의 피해자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그 비리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SNS에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비리는 그야말로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적폐 이런 검찰들은 그 성범죄 검사 동일체라 그래서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들의 어떤 그동안의 뭐 장제한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 성범죄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뭐 문제가 없는 성범죄에서 자유로운 그 검사들은 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윤석열 적폐 검찰들이 이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 인사권이라든지 감찰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전부 다 청산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활을 걸고 조국의 임명을 결사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자신을 보게 되면 처와 처가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동산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이제 선빵을 날린 거죠. 먼저 조국 임명이 됐을 경우는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뭐 청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빵을 날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국민들이 간파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어떤 그 마녀사냥이 성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검찰은 그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장이면서 적폐 언론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대통령과 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안중에도 없고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로서 한번 그 장난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은 조국 장관의 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패스트트랙으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통령령, 장관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그 법과 규칙을 개정해서 이 적폐 검찰들을 그 척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관 인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적폐 검찰들은 서서히 손발이 끊어질 것입니다. 마치 그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서서히 죽어가듯이 아마 소리소리문 없이 청산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청와대 청원에서는 이미 45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서 9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100만 명 이상이 돌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SNS에는 이미 그 윤석열 총장과 그 처가와 그다음 처에 대한 비리 제보가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뭐 삼성전자도 처의 그 코바나가 기획한 뭐 전시회 같은 곳에 후원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말이 많습니다.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마 10배를 이상을 하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이제 이 윤석열과 윤석열 처가에 대한 비리가 아마 수사에 밝혀질 것입니다. 이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에 대항하여 이 반동 세력들이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조국 연대 뒤에는 토착 왜구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아베 내각의 경제 침략과 이 한반도 침략에 대한 그 야욕이 드러나고 온 국민의 분노가 비등할 때 이 사건을 덮은 것은 조국 사건이 이 사건을 덮게 됩니다. 결국 이 논란의 배후에는 토착 왜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조국은 취임사에서 불가역적인 그 검찰 개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법무장관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과 특수부 검사들을 긴급 체포 구속하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토착 왜구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정현대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로써 적어놨습니다. 많은 네이버 블로그 글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